이마트 2022년 상반기 실적을 스루프트 회계로 분석을 해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은 1.3% 증가했는데 영업이익은 40%가 감소했습니다. 매출이 증가했음에도 왜 그 영업이익이 40% 감소했는지 좀 알아보는 시간을 진행하겠습니다. 하단에 나와 있는 내용 참조해 주시고요. 내용이 좋았다고 생각하시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5배속을 보시면 편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 이걸 분석하기 이전에 그 버스트라는 그 10년 전에 읽었던 책을 한번 정리해 가지고 소개하는 방송을 냈는데요. 거기에 그 결론 내용에 우선순위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뭐 다시 한번 그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우선순위에 따라서 다음 행보를 결정하고 그럼으로써 우리의 행복까지 결정해버리는 변덕스러운 지도자들에게 영원히 매여 있어야 할까? 라는 어떤 그 저항적인 결론이 버스트의 결론이었고요. 이건 뭐 제 설명인데 왜냐하면 우선순위의 결정에 따라 폭발성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극단치가 또한 발생한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 저자가 소개한 리처드슨의 그 학자의 그 어떤 희망, 그거를 좀 말씀드리면은 분쟁 발발의 메커니즘을 이해할 수 있다면 미래의 유혈 사태를 방지할 수 있다고 믿었다. 리처드슨은 아무리 큰 비용이 들더라도 전쟁이나 폭력 같은 사회적 질병을 없애야 한다고 믿었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 부분에 지식 추구를 통해 사회의 우선순위를 현명하게 정할 수 있기를 바란다는 것이 결론이었습니다. 그런데 전제 조건이 지식 추구였습니다. 이 지식은 일반 그 사회 과학적인 지식이라기보다는 어떤 그 자연과학적인 그런 쪽이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고적으로 제가 스르프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우선순위 priority라고 뭐 이렇게 번역이 돼서 나올 수 있죠. 대에서는 제약이론 경영은 제약이 우선순위가 된다고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야 뭐 제약이론 편집증 환자로서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어, 다른 그 이 책에서 얘기한 거하고 다르게 차이가 있는 것은 다른 것들이 제약에 모두 종속되어야 한다는 점이 차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마트 건을 그 분석을 하면서 이런 질문, 뭐 다른 기업한테도 똑같은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건데요. 기업 경영 실적 분석을 통해 경영에서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결정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 화법으로 얘기하면서 제가 진행하면서 강조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아마 알아차리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분이 이제 정용진 씨인데 일론 머스크처럼 SNS에 폭발적으로 이슈를 만들었던 정용진이라고 제가 좀 표현해 봤는데 지금은 왜 잠잠할까? 제 생각에는 대선 후에 잠잠하다는 느낌 같은 느낌이 있다. 이게. 대선 전에는 뭔가 그 이 경영적인 측면에서의 행보보다도 독특한 어떤 행보를 스스로 SNS에 올리면서 이목을 좀 집중시켰던 그 정영진 부회장인가요? 그러신 분인데 최근에는 잠잠합니다. 또한 오늘자 뉴스에 이마트 PB 우유 매일 유업 제쳤다. 우유시장 대격변 이런 뉴스 보도의 제목이 있는데요. 한경 박정관 기자의 보도 내용입니다. 이마트 자체 브랜드를 PB라고 부르는 모양이에요. 우유가 매일 유업을 앞지르고 서울우유에 이어 우유시장 3위 자리를 차지했다. 그리고 뭐 오뚜기 진라면이 농심 신라면 제치고 라면 시장 1위에 달렸다. 이게 이제 일주간의 트렌드이기 때문에 또 어떻게 변할지 모르지만은 제 생각에는 기사 제목도 너무 과대포장형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가고
이마트가 우유만 팔자는 대형 유통업체는 아니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주가를 보면은 96,900원으로서 2021년 말 15만 1,000원에서 무려 54,100원이 추락을 했습니다. 장부 가격 대비 26%밖에 안 된다는 게 이게 현실인 거죠. 어떻게 그 장부 가격의 26%뿐이 대우를 못 받고 있을까? 이마트가 시장에서. 참 주식 시장이라는 게 참 어렵습니다, 진짜. 그리고 상반기 중에 100만 주의 자기 주식 취득을 했는데 평균 매입 단가는 13만 4,400원대였습니다. 이것을 보면은 주가 방어를 위해서 노력을 한 것 같기도 합니다. 주주 내용을 보면은 정용진 씨가 18.56%, 이명희 씨가 10%, 연금공단이 10%, 그 다음에 외국인이 26.77%나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정용진 씨와 이명희 씨의 지분율을 합치면 28.56%인데요. 대부분 외국인들의 그 지분율을 보면은 약간 밑에 돌게 소유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꼭 이마트만이 아니고 다른 기업도 지배주주 지분보다는 약간 낮게 외국인들이 이 주식 소유를 하고 있는 것을 보는데, 이거에 대한 저는 어떤 시그널을 읽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렇게 우리가 많이 당신네 주식을 사는 것은 경영 지배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경영 지배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고 우리는 이익 배당을 주로 목적으로 한다. 라는 의지의 신호라고 저는 그렇게 요즘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스르프 회계 손익에서 매출은 7조 5천억 원대로서 전년 동기 7조 4천억보다 1.3% 증가했습니다.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재료비는 0.9%밖에 증가를 안 해가지고 스루풋은 2.3% 증가했어요. 그리고 스루프는 0.3% 상승했습니다. 그러니까 판매 가격보다는 매입 가격이 조금 더 쌌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운영비용이 4.9%나 크게 증가해가지고 생산성은 1.04에서 1.06, 전년 1.06에서 1.04로 떨어져 가지고 생산성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은 712억 원으로서 원가회계 영업이익보다는 13억 원이 적은 수치입니다. 영업이익은 40%가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스루프 쪽에서는 마진율을 봤는데 이게 크게 스루프시 증가된 게 없어서 운영비용이 더 크게 증가했기 때문에 결국 영업이익이 감소를 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운영비용 중에서 뭐가 크게 이 금액이 증가했을까? 그걸 또 좀 찾아가는 추적해 보는 거로 해보죠. 그런데 상반기에 이마트는 재고자산 명세를 비공개했습니다. 전국적인 매장에 있는 거를 집계하기가 쉽지 않아서 그냥 숫자상으로만 한 건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상반기에 1149억 원, 거의 1150억 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경영평가 지표에서 별도로 얘기하겠지만은 이렇게 재고가 증가했을 때 증가했다, 그 다음에 재고가 감소했다는 거 가지고 선악을 가리기는 어렵고, 회전율이 올라갔느냐 내려갔느냐를 경영평가 지표로 봐야 되는데, 재고 회전율이 0.73포인트라기보다도 회전이 하락을 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경영 성과가 하락을 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결국 재고가 좀 쌓였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유통업은 재고 회전율의 상승 목표가 우선순위가 되어야 될 것이다. 버스트의 결론 부분을 빌어서 얘기한다면은, 이렇게 회사 목표의 우선순위가 재고 회전율 상승으로 한다면은 어떤 결과는
폭발성을 나타낼 수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거에 좀 등한시하다 보니까 이런 그 영업이익 하락이 좀 나오지 않겠느냐라고도 해석을 해봤어요. 그 한경의 자체 브랜드 매출 증가를 말하고 있지만 그런 것은 후순위적인 대상일 뿐이라고 저는 봅니다. 상반기의 재고 회전율이 떨어졌다. 이게 영업이익 하락의 핵심일 것이다. 물론 운영비용도 증가한 것이 사실이지만 1순위로서 볼 수 있는 것은 재고 회전율이 떨어졌다는 거죠. 그것이 우선순위여야 된다고 저는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믿고 그것은 사실상 맞는 얘기일 겁니다. 비용의 성격적 분류에서 매출원가 재료비는 0.9% 증가했고요. 운영비용은 4.9%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가공 비율이 있는데 자체 브랜드 이 생산이 있어가지고 가공 비율은 거의 변한 게 없습니다. 그리고 그 재료 비율도 변한 게 없습니다. 단지 그 상품 매입 단가 뭐 이런 것들의 어떤 변화가 좀 있을 거라고 보는데 그런 것이 어떻게 공개될 수 있는 건지 한번 좀 계속해서 좀 알아보는 거로 해보죠. 운영비용 중에서 그 영업이익 하락의 운영비용의 증가가 그 두 번째 원인으로 나오는데 구체적으로 지급수수료가 크게 상승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9.4%가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인건비는 2.3% 증가했는데 직원 수는 716명이 감소했습니다. 평균 상반기 임금이 2,500만 원인데 연간 그렇다면 한 5천만 원 선. 전년 동기보다는 좀 증가했습니다만은 이것이 이제 물론 고위직 관리자들은 뭐 연봉이 높겠습니다만은 전국 매장에 있는 직원들이 판매 사원들 주로 주부들을 또 많이 고용을 할 거고 또 여성 직원들을 많이 고용을 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렇게 임금 수준이 소기업 수준으로 이렇게 산출이 됩니다. 재고자산 매출원가 회계 투명성에서 2단계 패스를 했고요. 이게 이제 보면은 회사의 재고자산 변동 범위를 전체 재고자산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이 됩니다. 그러면 사실 매출원가에 조금의 왜곡 현상이 일어날 수는 있어요. 그냥 상품 하나만 해야 될 텐데 대부분 원재료 뭐 이런 거에서 전체 재고자산을 하고 있는 것은 성과를 좀 왜곡할 수 있습니다. 3단계 현금 흐름표 기준 전체 재고자산의 증감액은 이 차이가 있는데 이게 재고자산 명세 비공개로 확인할 길이 없어요. 현금이 1312억 원이 나갔다면은 재고도 그만큼 늘어야 되는데 1150억 원만 늘었거든요. 그래서 163억 원의 현금이 어디로 날라갔다 이게. 전년도에는 더 큽니다. 988억 원뿐이 안 나갔는데 재고는 815억 원뿐이 또 증가를 안 했거든요. 그 차이는 더 높습니다. 173억 원으로서. 이것이 무엇이냐? 이런 것을 예를 들어서 공시되는 분기 보고서에 이것을 추적할 수 있는 길을 찾을 수 없는 이 공시 내용이라면은 회사의 회계 투명성, 재고자산 매출원가 투명성은 불투명하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경영평가 지표에서 재고 회전율 떨어졌고요. 그러나 수로분율은 0.3% 상승했습니다. 이렇게 역방향이면은 분식회계 개연성을 가정을 세웁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회사에서 정당화 시키려면 반증을 하려면은 매입 가격이 크게 상승했든지 그 다음에 판매 가격이 더 상승을 했든지 이 두 가지를 다 제시해야 되는데 아쉽게도 수많은 상품들을 취급하다 보니까 평균 매입 단가를 뭐 논하기도 어렵고 그렇습니다만은 이 매입 가격도 좀 상승을 했고 그 다음에 판매 가격은 그것보다는 조금 더 마진을 붙여서 팔았을 것이라는 추정만 가능할 뿐입니다.
회계 투명성에 대해서는 검증할 수 없습니다. 임팩트 미래 가치는 10.8% 하락했습니다. 주가 하락 요인이 되겠어요. 그래도 장부 가격 20 몇 프로까지 내려간다는 것은 참 이마트 입장에서도 그 자존심 상하는, 일반적으로 그 나라에 대해서 이제 국격을 따진다면은 회사 그 기업 격 그 뭐 속된 그 우리 시중에 떠도는 말로는 이 가오가 떨어지는 그런 지금 이 수준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매출 채권 수금 속도는 빠를 수밖에 없는 게 포스 시스템에 의해서 카드 결제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수금 속도는 빠른데 매입 채무 지급 속도는 6회전입니다.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씩은 전년 동기보다는 그래도 빨리 주는 건데 한 달에 한 번씩은 지금 결제는 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그 이마트에 납품하는 업체들이 한 달에 한 번 주는 정도면은 그 감내하고 매입 가격을 조금 더 싸게 줄 수 있을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매입 채무 지급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실질적으로는 그 매입 가격이 조금 더 그 디스카운트 받아가지고 납품을 받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좀 해석을 하게 되네요. 경영평가 지표에 와서 캐펙스 자본적 그 투자는 없고 오히려 888억 원이 그 비유동자산이 감소했습니다. 종속기업 투자 비율이 51.2%로서 이거 정도면 지주회사 성격이죠. 다시 한번 중간 지주회사 성격이 되겠습니다. EAT 그 세후 현금 순이익은 1146억 원으로서 수익률 그 0.8% 전년 동기보다 1.3%가 하락을 했습니다. 채권자한테 3,900억 원을 갚아가지고 레버리지율은 32.1%로 낮추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자율이 크게 그 증가를 했습니다. 갚는 대신 지금 남아있는 것은 높은 이자율이 남는 것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아마 은행에서 이거는 좀 천천히 갚고 이거 뭐 다른 대출로 대체해 가지고 조금, 그리고 또 사실은 지금 기준금리가 올라가지고 이것도 지금 상승을 했다 이렇게 그 판단이 됩니다. 주주잉여 현금흐름은 그 1971억 원이 집행이 돼 가지고 ROE 1.3%에 해당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다음 장에 그 내역을 좀 말씀드리겠어요. 전체가 다가 이익 배당액은 아닙니다. FM 최종 5,940억 원의 현금을 벌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현금성 자산, 그 리스크 대비 현금 버퍼율은 매우 빈약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거는 현금성 자산만 얘기하는 거고, 유동성 금융자산은 또 별도로 있습니다. 이 현금 버퍼율을 얘기할 때는 현금성 자산만 기준을 잡아가지고 지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익잉여금률은 112%로서 전년 동기보다 17.6%가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오래간만에 EP 경제적 이익이라는 거가 산출한 내용을 뭐 자동으로 산출이 됩니다만 입력을 해 놓으면은 WACC 가중평균 자본비용이 0.8%로 산출이 되는데 너무 뭐 낮기는 합니다만은 투하자본 현금 수익률하고 어떻게 좀 이번 상반기에는 일치를 합니다. 이렇게 번 데에서 이제 배당률이 얼마나 되겠느냐 뭐 이런 거를 좀 따져볼 수 있는 건데요. 저간 그 가중평균 자본비용이 0.8%면은 이 1185억 원 정도 되는데 경제적 이익은 요 EAT 여기 번 돈에서 그 가중평균 자본비용을 빼면은 40억 원의 그 적자다. 이렇게 경제적 이익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거를 보는 것도 아마 그 주식하시는 분들은 여기까지 아마 참고하실 것 같은데 주가는 올라갈 일이 없었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죠. 주주잉여 현금으로는 연차 배당 요금액 자체에 대한 ROE는 뭐 산출을 안 했습니다. 550 한 6억 원
그 이익 배당이 됐고요. 전년도에는 자기 주식을 처분을 했다가 올해에는 다시 자기 주식을 다시 취득을 했죠. 그래서 8949 요게 이제 거의 뭐 100만 주 단위로 한꺼번에 이렇게 이 처분을 했다가 다시 샀다가 하면서 주가 유지를 위해서 쓰는 돈이 한 1,000억 원대 이상으로 운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신종 자본증권의 상환이 전년도에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올해 상반기에도 그렇고, 전반기에도 그렇고, 신종 자본증권 배당금 지급. 그러니까 요 신종 자본증권 배당금액과 그 다음에 연차 배당액이 합친 게 실질적으로 주주에게 배당된 그런 금액이 되겠죠. 이렇게 상반기 분석을 해가지고 단순히 선형함수로 2배 정도 해보면은 한 15조 원 정도 하지 않겠냐. 그래서 이제 매출액이 15조 원으로 끊으면은 이 계획 대비보다는 상당히 한 1,000억 원 정도 빠지니까 얼마나 또 노력하면 계획만큼 할 수 있겠냐. 그러면 한 4% 매출을 더 해본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 뭐 생산 재료비라고 했습니다만 여기에서는 뭐 상품 재료비 성격이 되겠죠. 그것도 한 4% 증가하고 매출액도 한 4% 증가하면은 한 1,592억 원 정도 남는다. 이렇게 이제 예측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스루풋 관점에서는 있는 수치를 그대로 2배 정도 해봐도 14조 9,888억. 그러니까 15조는 안 넘어요. 그러면은 이 상태로 내부 승인을 받는다면은 14조 9천억까지 하겠소. 그러면은 남는 게 한 541억 원뿐이 안 된다. 이거 가지고 되겠느냐? 뭐 이렇게 이제 좀 내부에서 좀 비판이 일어난다면은 그래서 노력을 해서 또 판매 가격은 또 못 올린다. 그러니까 스루픈율은 그대로 가더라도 재고 회전율을 2.7%만이라도 증분을 해보자. 그러면은 10.2 회전하게 되는 수준인데요. 그러면 매출이 한 4.7% 증가하고 이익은 2,426억 원 정도로 나오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경영 우선순위는 이마트인 경우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재고 회전율 상승이 우선순위 목표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체 브랜드 판매량이 얼마다, 그 다음에 뭐가 히트쳤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재고 회전율, 어떤 상품을 신제품을 개발하든 말든 전체적으로 재고 회전율을 증가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 드리면서 이마트 상반기 실적 분석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